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시장 흐름과 똑같습니다. 전체 지수는 하락 마감했고, 또 시장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수는 코스피가 1.67%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4.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거의 1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8,8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 개인들이 샀고 어떤 종목 외국인들이 샀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시장 수급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상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그리고 독일도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이렇게 낮췄어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자,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은,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비교 시점보다 이렇게 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다른 말은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비교 시점보다 좀 낮다, 이렇게 예상한 것보다 낮다 하면 돈이 생각했던 것만큼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돈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돈의 관점으로 보면 성장한다는 것은 늘어난다,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돈이 좀 작게 늘어난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비교 대상 시기보다 돈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야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기 때문에 늘어날 것도 없겠지요.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는 건데,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빈부격차가 늘어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된다, 아니면 마이너스다 하는 말은 돈의 가치가 늘어나서 연금을 받는 사람, 또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좋아져 가지고 좀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게 좋습니까? 빈부격차의 이야기, 그쪽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줄어듭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가 늘어나요. 어느 설문조사 보니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빈부격차의 해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빈부격차 해결, 아마 그게 질문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평등한, 최근 들어서 가장 평등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북한 놈들이 우리 남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쟁 났을 때, 6.25 사변 때, 그때는 전국토가 다 때려 빠져가지고 너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에 다 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하향 평준화 상태였습니다. 평등한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빈부격차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이 많이 늘어났죠.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커졌어요. 그럼 반대로 다른게 이야기를 하면 1960년대 아니면 1950년대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커진 지금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당연히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죠. 전체적인 어떤 평균 소득도 늘어나고, 그죠? 그 말은 이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은 이 전체적인 빈부격차도 커지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도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놓고 본다면은 평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균을 갖다가 떼버리고 경제 성장, 그 빈부 격차 이것만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냥 뭐 후리치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기 뭐 경제 성장률, 뭐 빈부 격차, 뭐 대충 이런 개념들 몇 개 좀 설명해 드릴 거요. 자, 그런데 그 다른 나라는 돈이 늘어나는데 왜 유독 독일, 한국, 사우디는 돈이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하향, 나빠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냐면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 또 그리고 사우디는 뭐 석유 파는 회사,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도 뭐 전 세계, 독일도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라에 돈이 늘어서 돈이 느니까 거기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석유를 많이 써줘야 작년에 자기들이 돈 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수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왜 플러스 있냐? 바로 수출보다는 내수를 갖다가 좀 늘리고 있다. 또 이걸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또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갖다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출이 늘어난다 하지만은 그 대출만큼 중요한 게 돈의 유통 속도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통 속도가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 지금 잘 나간다 그러죠. 일본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다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늘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뭐 나빠졌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어서 굉장히 좋겠다, 부럽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지금 뭐 우리도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돈 풀어버리고 어떻게든 막 쿠폰 발행하고 뭐 발행하고 해서 자꾸 돈을 하면 일본처럼 우리도 돈이 넘쳐나니까 성장률이 늘어난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지날 때 성장률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서 아이고 우리나라 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면은 철강 금속 오늘 걔들이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죠? 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죠. 근데 대충 어떤 건지 아시죠? 철강 금속에서 개인들이 포스코홀딩스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특히 한 40만원대 요 부근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무려 지금 뭐 거의 한 80만원대까지 개인들의 힘이 이렇게 막 끌어올렸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엄청 개인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 보는 현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급인가요? 매수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생각할 때 또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소외되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을 때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승 반전 매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미 지금 이 공포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포 이야기, 탐욕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상 이때 40만원 돼서 게임이 끝났던 거예요. 이때 게임이 끝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치고 올라온 거는 이게 지금 이제 과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현재 시장이 그 포스코 홀딩스는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외국인들을 매수해서 이것도 오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씩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팔았던 게 이 공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뭐냐? 이때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매도를 때리는데 이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려 버리니까 지금 이제 손든 거예요. 개인들한테 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량을 오늘 8,800억 매수했잖아요. 순매수했잖아요. 그럼 예전에 저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현재 매수한 만큼 외국인들은 더 사줘야 공매도 물량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도 생각할 때 이제 상식에서 벗어난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차 전지 시장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탐욕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들게 되면 물론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버리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투자를 진행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본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탐욕에 젖어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을 때는 절대 사는 게 아니고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뭐 시장에 투매 나오고 이성이 잃었을 때는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될 때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여튼 극단을 달릴 때는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간 배웠던 거를 하십시오. 뭐 탐욕에 젖어 있는데 과열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참 무모한 행동이죠. 또 그리고 공포 사람들이 막 투매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과감히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지요.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탐욕에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공부를 하시고 이번에 물리게 되는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한번 관찰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전 세계 경기가 잘 나오고 돈이 전 세계에 막 넘쳐날 때, 전 세계에 넘쳐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독일, 사우디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 좋지 않죠. 이건 수출을 많이 하게 돼,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 세계 경기가 잘 돌아가면은 세계 뭐 각국 간의 물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무역 거래가 많기 때문에 독일, 우리나라, 사우디 이런 국가들 엄청나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플러스인 경제 성장률, 돈이 오버되어서 넘쳐나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상장된 뭐 거의 전 종목에서 현재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사지 못하니까 지금 나머지 막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막 2차전지 관련된 지금 다 사고 있다고. 그게 지금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부 몇 종목 끌고 가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종목 일단 주식이면 다 괜찮다 하고 사람들이 달라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뭐 탐욕 이런 거 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우리는 판단해서 대전과 반대로 과감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2차 전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수익을 느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장이 과열되어서 전부 다 잘 나갈 때는 주식 자체를 부여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상실감도 느낀 사람도 많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느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재평가 받게 돼요. 물론 부동산 재평가고 주식은 사실은 뭐 돈을 끌어모으는 게 되는 거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은 뭐 주식도 없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이거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늘어나서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 나중에 주식이나 부동산 보유한 사람들은 막 잔치하고 날릴 때 이 없는 사람들,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를 보유하지 못한 그 상실감 느낀 거 비슷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탐욕에 젖어서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현재 2차 전지를 산 사람들의 심정과 향후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그 사람들 느낄 감정들이 있죠. 그거를 가만히 시장의 반응들을 살펴보세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면 현재 포스코 관련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냐. 예전에 워렌 버핏이 포스코 주식을 샀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포스코 엄청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에 지금 십몇 년 만에 지금 포스코가 다시 예전의 전고점에 이렇게 뛰어넘은 건데 그럼 이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어떤 심정에 샀을 것이며 이 십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잘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예전에 1920년대 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대공황, 가까이에서는 1991년도 2년도 때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그 거품들 그런 거 연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좋은 공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잘 하십시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1개 종목이 있어요. 11개 종목이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뭐 에코프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중해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도나구간 접어들었는데 중화제약 수급을 좀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엄청 매수하면서 막 끌어올렸는데 조금만 매수를 했는데도 이게 주가가 급등하죠. 지금 포스코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해제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조금을 매수를 했는데 이만큼 매수했어요. 근데 주가의 변화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주가의 변화와 예전에 뭐 저점부터 잡는다 하더라도 그간 이렇게 돈 들어간 것을 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만큼 넣어서 이만큼밖에 주가를 못 올렸는데 이만큼 넣어가지고 이만큼 주가를 더 올렸습니다. 수급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돼요. 포스코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막 탐욕에 젖어서 몰려들어서 호가를 너도 나도 높여서 사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그냥 이때까지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전체 시장, 주식 시장이 잘 나갈 때 지수가 저렇게 나갈 거단 말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물량을 매집했고,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매집이 된 상태에서는 조금만 매집을 해도 이제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막 달라들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 중간에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끊어먹고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끊어먹고 나오는 자체가. 그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뼈저리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해제약은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그리고 KB금융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파산 위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에 내가 금융주는 한 종목 정도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KB금융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지 않겠나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SOL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앞서 사우디 성장률 봤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SKC를 보면 이것도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뭐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볼만할 때가 됐죠. SKC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한국카본 이것도 약간 들렸는데 한국카본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눌림목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국카본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갔죠. 이것도 조금 기다려서 눌림목 보고 외국인들이 물량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현재 시장에서 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더 급등주 이런 건 완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보통 요구관들인데 뭐 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서 투매가 안 오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대중들에게 주식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세력들이 매수를 한다더라도 그 수급으로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대중들의 물량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투매가 나오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 왔다고 분석되는 게 이제 이 회복관, 이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살아나갈 거고 추세를 돌릴 거고 돈을 투입해서, 어떤 거는 돈 투입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런 모험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여기 좀 가장 최근에 싼 거라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는 편 손들어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력들이 돈을 투입해서 바닥을 만든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추세가 돌아서는 외국인들이 아니면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한 그런 종목들, 이제 요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뭐 상황이 여기 놓여 있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코스닥에서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지금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아이까지 추세 돌리려 그러면 대중에게 분산된 어떤 유통 주식들이 세력들에게 좀 집중이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고, 이거는 이제 추세 다시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건 1번은 1로 갈 거고 또 1번은 1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승리한 종목들이 이 종목이니까 결론적으로 좀 빨리 가려고 하면 요 안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튼 뭐 2차전지 뭐 관련 종목들이 수급 블랙홀입니다. 뭐 현재 시장에서는 그 종목 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없어요. 자, 시장에서 누가 탐욕이 가장 많은가? 여러분들이 옛날 뭐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주식 매도의 뭐 최적의 타이밍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번째 땡중이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땡중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